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450 포매틱입니다. 97년에 등장한 M클래스의 후예죠. 4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풍당당한 크기, 덩치가 상당히 크죠. 차체 길이가 거의 5m에 달합니다. 4925mm이고요. 폭이 대단하죠. 2020mm, 2m를 넘는 차들이 그렇게 흔치 않죠. 이 차 폭이 2020mm에 달합니다. 차체 높이도 1780mm고요. 그래서 아주 큰 덩치, 위풍당당한 크기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차죠. 시승차는 5인승인데요 3열에 시트 2개를 더 넣어서 7인승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차체 외장 디자인 AMG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AMG 라인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인상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패턴을 그릴 가득 채워놓고 있고요. 벤츠의 왕별 엠블럼을 한가운데 딱 넣어서 그 벤츠의 넘치는 자부심을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 적용하고 있습니다. 4개의 조명 포인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이후로 주간주행등 적용하고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앞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21인치 타이어 들어와 있죠. 앞에는 275-45R21, 뒤에는 315-40R21 사이즈의 타이어 들어와 있고 포매틱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여기에 에어매틱 서스펜션, 즉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구동력, 최적의 어떤 그 주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직렬 6기통 3.0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381마력의 힘을 만들어내죠. 그 힘을 조율하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 1억 3,300만 원이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존심이 담겨 있는 가격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실내 보시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 차의 격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죠. 가로 라인이 강조되어 있는 이런 대시보드, 그리고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붙여서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 적용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앞트락 주행비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죠. 센터페시아 모니터 먼저 보시면 홈 버튼,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자,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죠. 3D, 2D, 북쪽 고정. 자, 현재 위치. 이제 제로 레이어 기능이죠. 내가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 화면 아래쪽으로 띄워주는 거고요. 음성으로도 할 수가 있죠. 헬로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교대역.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미디어, 이렇게 미디어는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오토, TV. TV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 아빠는 오늘 그리고 USB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텔레비까지 볼 수가 있네요. 컴포트, 시트 키네틱, 운전석 동반석, 히터, 시트 조정, 자동 시트 조정 되네요. 신장 제가 172 정도 됩니다. 위치 설정하면 키를 하면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네요. 나름 이런 자세도 좋은 자세이긴 한데 저는 지금 카메라들도 있고 위치를 좀 낮게 잡는 게 좋아서요. 추천 시트는 사양하고 제가 시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이렇게 64개 컬러 중에서 사용할 수 있고 멀티 컬러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밝기, 효과, 웰컴, 실내 온도, 멀티컬러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자이징 컴포트, 리프레시, 따뜻한 바이탈리티, 조이, 이런 그 공조와 조명, 음악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해져 있는 디폴트 값을 갖고 와서 분위기를,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리프레시, 운전석, 따뜻함, 자,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 모드, 오프로드 화면이 더 해지는데 M 수동 변속 모드고요. ESC 오프,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작동을 하는데 투명 분입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차가 이제 본닛 아랫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보입니다. 지금 타이어 좌우로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이 장애물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타이어를 조향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오프로드에서만 활성화된다 라는 얘기고요. 서스펜션, 타이어 압력, 타이어 온도, 구동장치, 사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조향각도 이렇게 보여주죠. 서스펜션, 높이, 오프로드에서 올라서면 기본적으로 차체 높이를 높여주죠. 앞뒤, 좌우 기울기, 오프로드 주행 스코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엔진, 구동장치, 타이어 압력.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하게 되면 최고속도 110km에서 제한이 되죠. 110km까지만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차량 정보 보면 엔진, 연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0분마다 90분마다 차량 가속 페달, 그리고 제동력, 좌우 앞뒤의 경사각, 그리고 구동력, 차체 높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차량 설정, 차의 기능들 볼 수가 있는데요. 주행 기능, 액티브 차간거리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속도 제한을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조향 지원하는 부분이죠. 다운힐 속도 조정, DSR, 충돌 회피 기능,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원 기능,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표지판도 있죠. 신호등 어시스트, 신호등도 있고요. 주의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트, 멀티빔 LED 헤드램프,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자, 계기판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은 디센트, 스포츠, 클래식,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오프로드, 서비스, 이런 화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센트, 컬러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그래픽이죠. 스포츠, RPM 나오고요. 클래식,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픽이고, 내비게이션을 화면 전체에 이렇게 깔아 놓을 수가 있네요. 보조장치, 주행 보조장치들 작동 여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이런 화면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이 윗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꺼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기본, 스포츠, 최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그냥 기본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내비게이션, 미디어, 주의 어시스트, 연비, 에코 표시창, 리셋, 출발 후 트립미터, 전체 트립미터,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들 조절하는 버튼, 오른쪽은 오디오, 음성 명령, 핸드폰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 이 차 9단 자동 변속기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패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는 칼럼 타입이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그 앞에 12V 전원 아울렛 들어와 있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컵홀더인데 컵홀더에 보온 보냉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고요. 터치패드를 통해서 모니터 조절을 하고요. 그 양옆으로 몇 개 버튼들 들어와 있죠. 오디오 볼륨, 주행 모드 선택, 그리고 카메라,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이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콘솔 박스, 상당히 깊고 넓은 콘솔 박스 만나게 되고요. 이 안에 C타입 USB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공간 아주 넓습니다. 뭐 굳이 재볼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들죠. 공간을 측정해 본다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럭셔리함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을 테고요. 도어 패널에 버튼이 하나 들어와 있죠. 열선 시트 조절 버튼입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전동식 시트죠. 뒷좌석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도 이 정도까지 누일 수가 있네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조작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잠깐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3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3열에 시트 2개를 더 넣어서 7인승으로 이 차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잡아당겨서 또 세울 수도 있고요. 어우, 시트가 아주 무겁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시트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만나게 되고요. 센터 터널, 제 손가락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한 자리가 되겠죠. 시트가 그렇게 높이 솟은 것도 아니어서요. 머리 윗공간도 충분하고, 다만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는 점 정도 불편하다 하겠습니다. 부베스트 오디오 들어와 있고요. B필러에 공기 송풍구,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공기 조절, 좌우 따로 온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4구역으로 나눠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JLR에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햇볕 가리개 작동을 시켜서 아주 강한 햇볕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쭉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가볍게 합류했습니다. 외기온도 11도, 시약 쾌청하고요. 자, 지금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타력 주행 하고 있는데 엔진 RPM 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엔진은 가동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진은 수시로 작동을 멈춥니다. 이른바 글라이딩 모드가 수시로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죠. 직렬 6기통 3.0 가솔린 터보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381마력의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이 2395kg. 결국 힘과 무게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마력당 무게 개념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1마력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 6.2kg입니다. 약 5kg 미만으로 내려가면 스포츠카의 이런 경쾌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6km 전후의 마력당 무게라고 한다면 고성능 스포츠카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가볍게 끌고 달리는 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보겠습니다. 9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속 100이고요. RPM 1500에 살짝 못 미치죠. 1400으로 보고요. 8, 7, 6, 5, 4, 3 한참을 내려옵니다. 3단까지 안 내려가네요. 4단에서 3800 마크하고 있습니다. 5000 가까이 내려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가네요. 3800에서 14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RPM을 상당히 아껴서 사용한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겠습니다.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고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가장 멀게고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자, 스포츠 모드에 가면 차체가 좀 낮아지죠.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게 되면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효율에만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력 질주할 때, 힘을 쏟을 때 또 약간의 힘을 더 보태줍니다. 약 15kW 가량의 힘과 200Nm 정도의 토크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한 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토크와 출력이 표시됩니다. 부스트 압력까지 나오고요. 제법 아주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이 차체 흔들림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엔진 소리보다는 바람 소리가 아무래도 더 크게 들립니다. 차체의 단면적이 워낙 넓은 대형 SUV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이 공기를 밀고 가면서 발생하는 공기의 저항 만만치 않겠다 싶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에서도 엔진 소리보다는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차체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고속 주행 상태에서도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잘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거죠. 에코 모드에서라고 한다면 수시로 글라이딩 모드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엔진이 꺼진 상태를 연출을 하면서 좀 더 효율을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서는 이 MBUX 내비게이션의 증강현실이 적용이 돼서 실사 화면이 뜨고요. 거기에 방향 표시가 올라오죠. 증강현실을 적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길 잃어버릴 염려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에는 모두 9개의 에어백이 탑승자의 최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노면 상황에 따라서 댐핑의 강도 그리고 차체의 높이 이런 부분들 잘 조절해 주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SUV이기 때문에 차체는 높고 또한 시야도 멀리까지 잘 볼 수 있는 높은 시트 포지션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사로 혹은 험로 주행할 때는 또 차체를 높여주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차체를 낮춰주고, 실주행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에서 움직일 때는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테고요. 하드한데 또 때로는 소프트한 그런 면을 드러내는 반응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어떤 그 주행의 질감,
이 차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탑승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면을 주시하면 내비게이션과 현대 주행속도, 제한속도, 주행보조 시스템의 작동 여부, 진행 방향, 현재 시간, 계기판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정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같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제동 한번 해볼까요? 훅 갑자기 제동을 했더니 운전자를 묶어버리듯이 안전띠를 뒤로 확 낚아채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어느 정도 강한 반발력을 보여주고 있고 차체도 살짝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 시리즈의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다소 높은 차체, 에어매틱 서스펜션, 뭐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어느 정도의 코너링 성능 만나볼 수 있을지요. 코너 도전해 봅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속도를 좀 높이면 이제 차체가 좀 낮아지겠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차체는 좀 기울어지는데 구동력은 잘 살아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코너링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의 정확한 구동력이 SUV의 다소 높은 어떤 그 무게중심을 잘 극복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체가 기울어지는 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더 재미를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비즈니스 SUV라는 얘기를 또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패밀리카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개념으로 비즈니스 세단, 비즈니스 SUV라는 얘기들을 쓰던데 이 차 GL2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안전 및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격조 있는 비즈니스 SUV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1억 3,300만 원입니다. 벤츠의 자존심이 느껴지는 그런 가격이죠. 이렇게 비싸다고 타박할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 계측기 통해서 기록을 체크를 할 테고요. 이 차 최고 출력 381마력, 공차 중량이 2395kg입니다. 그럼 마력당 무게비 약 6.2kg가 되는데요. 6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겠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5.6초입니다. 기존보다 0.1초 짧아졌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어느 정도 무게가 느껴지는 가속감이다 싶습니다. 이 큰 덩치를 강하게 끌고 달리는 힘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제법 빠르게 시속 100km까지 터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5km입니다. 실내 온도 20도, 풍량 1단계로 세팅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엔진 오토 스톱 시스템 있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가 싶은데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5km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연비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싶습니다. 하지만 실주행 연비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 연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움직여 봅니다. 네,
행주대교 북단이고요. 연비 리터당 15.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50km 지점인데요. 리터당 14.1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요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3.2 기록했습니다. 공인목합 연비가 리터당 8.5kg죠. 몸무게 2.4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몸을 끌고 리터당 13.2kg라는 놀라운 연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벤츠 GLE 450 포매틱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운전석에 탈 때 이 사이드 스텝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릴 때 땅바닥에 주로 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발받침이 종아리를 자꾸 간섭하게 되죠. 얼룩이 묻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높이가 차에 타고 내릴 때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닌데 굳이 사이드 스텝까지 달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사이드 스텝 달아서 무게가 늘어날 테고요. 또한 이 부분 오프로드에서 움직일 때 차가 좌우로 뒤뚱거릴 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발받침의 역할로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뒷좌석에 갈 때는 발받침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발을 받칠 정도로 발받침이 넓지가 않아서요. 발받침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뒤에 앉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발받침 없이 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좌석도 그렇게 그냥 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는 거죠. 이 사이드 스텝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걷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직일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죠. 그 엔진을 9단 변속기로 조율을 하는데 RPM을 좀 높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속 100km에서 3단 시프트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RPM도 뭐 4000을 넘기지 않고요. 좀 더 가솔린 터보 엔진인 만큼 스포츠 모드로 힘을 써서 움직일 때는 좀 더 강력한 힘을 뽑아낼 수 있도록 엔진 회전수를 좀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450 포매틱 시승을 해봤습니다. 성능과 효율이 높은 수준에서 양립되어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381마력의 힘이 아주 거뜬하게 이 차를 끌고 달리고 있죠. 2.4톤에 달하는 몸무게를 전혀 무겁지 않게 끌고 달립니다. 9단 변속기가 그 힘을 잘 조율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미약하지만 아주 약간의 힘, 15kW 정도의 힘을 더 보태줘서 완성도 높은 그런 고성능의 면모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또한 만만치 않았죠. 역시 9단 변속기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여주는 고효율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능과 효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양립되어 있는 차다라고 이 차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SUV 특유의 주행의 질감,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고급스러운 여러가지 소재의 질감들 플러스 오디오, 그리고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경험들, 이래서 벤츠구나 하는 생각 이 차를 타면서 또 한 번 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3,300만 원인데요. 다소 비싼 감은 있지만 그들의 자존심, 삼각별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니까 뭐 그럴만도 하다 하는 생각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고요.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